입술을 묻다. 피기맘. 이제 요즘에 출제되는 형태, 현대시 두 작품이 복수 작품으로 묶여 있습니다. 첫 작품이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나 작품이 최두석의 낡은 집, 2015학년 수능 B형. 이 당시에 B형은 문과 학생들을 위한 출제 형태였는데 요즘에 나오는 현대시 복수 출제 내지는 고전시가 복수 출제 형태와 동일한 형태이죠. 자, 갑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를 보고 작품을 읽으셔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의 문제, 읽기의 속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 작품을 읽고 문제를 읽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보기에 의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작품을 읽는 문해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보기 먼저 보는 건 나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수단 중에 한 가지야. 기본의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기 먼저 보는 것보다는 작품을 먼저 보겠다라는 원칙을 세우세요, 여러분들. 자, 고향 앞에서입니다. 문장을 차분히 읽어가시면 돼요. 갑니다. 흙이 풀리는 냄새. 자, 이 흙이 풀리는, 아이고, 펜을. 흙이 풀리는 냄새. 강바람은 삼진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이건 강바람 소리를 이렇게 삼진승 우는 소리를 비유한 거예요.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때려간다. 얼음장이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이게 바로 음성 상징어죠. 이거는 떠내려간다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의태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얼음장 울멍울멍.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여기 이 말은요. 나룻가에 서성거리다가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시적 화자의 추측. 여기서 리라는 추측을 드러내는 종교론이죠, 여러분들. 왜?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손을 붙잡아. 이거 요즘으로 치면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근데 왜요? 고향 앞이니까. 그렇지, 고향 사람이니까. 시적 화자는 정말 너무나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고향 앞에 왔나 봐요. 지나가는 사람의 손이라도 붙잡고 싶은가 봐요. 고향 사람이니까. 따뜻하리라 추측. 기대.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야, 이거 봐봐. 여기 고향 앞에 왔어. 주막에 있어.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랴가 쓰였네. 이 랴는 이야기할 수 없다의 서리법을 만들고 있어요. 반문의 뜻. 당연히 이 서리법은 영탄적 어조의 탄식, 한탄, 누구와도 지난날의 꿈, 고향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없대요. 누구도 없대요. 고향 사람들이 없는 거야. 이해했음? 그 고향에 시적 화자도 아주 오래전에 고향을 떠나간 거고요.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고향에 돌아왔더니 이 고향에 더 이상 고향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고향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고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다라고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제가 동척을 앞세워서 농촌을 수탈했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소작농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한 해 수확을 하고 지대, 땅 임대료를 내잖아요. 지대가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결국 지대를 내고 뭐 비료값 내고 등등 하면은요,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느 날이 돼서는 빚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야밤에 남부여대하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더라. 간도로, 만주로 이렇게 이주해 가서 거기 척박한 황무지를 개간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을 했더라. 심지어는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이주를 해갔다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지역에,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인 3세, 4세들이 살고 있대요. 이제 한인 3세, 4세들은
우리 조선의 말, 우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시적 화자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못 잊어서. 고향에 가면 다시 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왔는데 없는 거야. 자기랑 같은 이유로 다 떠나간 거야. 그럼 그 고향은 이제 더 이상 고향이 아니에요. 수탈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해진 곳이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아픈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 공연히 눈물 지은다. 주인집 늙은이가 눈물을 지어요. 여기서 울어야 할 사람은 시적 화자인데 주인집 늙은이가 눈물 지으니까 주인집 늙은이는 일종의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간히 잔나비 오는 산기슭에는, 잔나비는 원숭이를 가리켜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설레고, 무덤 속에 조상들이 있겠죠. 고향 지역에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객관적 상관물이죠.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청자. 상고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습니까? 의문문. 청자에게 질문을 했어. 보았습니까? 뭘? 전나무 우거진 마을. 도치를 했네요.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냄새. 틀림없이 이거는 시적 화자가 기억하고 있는 마음속의 고향이죠. 현재 보고 있는 고향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기억하고 있는 그 옛날 과거의 고향. 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정말 봤냐라고 묻는 것의 뜻이 아니라 그 과거의 고향이 그립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요 대목은 2라고 하고요.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얘는 큰 중요성은 없으니까 그냥 둡시다, 여러분들. 자, 정돈을 해보면 시적 화자는 고향에 왔어요. 그래서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누구도 없더라 라는 거야. 왜 누구도 없어? 여기는 고향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이제 시적 화자에게는 고향이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R 동그라미 1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라는 이 반문의 서리법은 상실감을 드러내는 이 시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R2 여기저기 떠도는 장사꾼들이여 혹여 보셨습니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시각적이죠.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청각적이죠. 누룩이 뜨는 냄새. 후각적이죠. 시각, 청각, 후각을 동원해서 그 옛날 과거의 고향의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과거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더라라고요. 자, 청자가 특히 여기 이 부분과 연결되어서 청자가 장꾼들로 지금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영탄적 어조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꾼들한테 말을 건네는 대화적 어조 형성되어 있고요. 이해되시죠? 자, 작품의 기본 이해됐고요. 나작품 갑니다. 최두석 낡은 집. 자, 갑니다. 문장 정확하게 읽으면 돼요. 귀양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앞절. 자, 마당에 들어서는 주체는 화자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여기 귀양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시적 화자의 행위가 들어있어요.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다리 저는 오리 한 마리가 보이더래요. 나의 부모인 농부네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이게 바로 제목의 낡은 집이에요. 글쎄요. 예, 문자상에서 이 슬레이트 흑담집이라는 이 이름의 집의 형태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 슬레이트.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요즘엔 없죠. 그냥 이건 사실 집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한 형태의 집이에요. 제목 그대로 낡은 집. 정말 가난한 집이에요, 여러분들. 겨울 해가 질 때 집안에 아무도 없고요. 방바닥은 난방을 안 해서 냉돌 상태예요. 8자 방구석엔 한 자가 30cm 정도거든요. 8자면은 38에 24, 2m 40 정도예요. 그 2m 40 사이즈의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히 하며 벽에 매주가 매달려 있고 서로 박치기를 한다. 이게 뭐야? 방에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고구마 뒤주 매주 이게 창고가 있는 형국이잖아. 사람이 잠을 자는 방과 창고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2m 40 사이즈의 방이 큰 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2m 40 사이즈 방에 사람도 자고 식구들도 자고 창고로도 쓰고 등등등등. 허리가 굽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어머니는 허리가 굽었습니까? 내과 빨래터에서 이게 지금 겨울이거든요. 내과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부를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이게 정말 시골 산골 시골인가 봐요. 면에 있는 중학교에 다녀온대요.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간 차비를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장남은 공부를 잘 했고 뒷바라지를 힘들게 해서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나 보죠. 간만에 내려왔는데 이 장남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럼 엄마 아버지를 호강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러기가 어디 쉬운가요? 월급 받아서 뭐 가난한 집을 뭐 일으켜 세운다? 대한민국에서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참 어두워서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스타파스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아들 해주려고 오리탕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가요 좀 드라이하죠. 감정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돈을 해봅시다. 화자가 등장은 해요. 이 화자가 귀향을 했어요.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면서 마당에 들어섰더니 자, 귀향에서 도착한 곳이 바로 낡은 집, 슬레이트 흑담집이에요. 이 집에 아버지 겨울에 농한기에 일이 없어서 한 푼이라도 덜 벌려고 공장에 아르바이트 다녀오는 아버지, 허리가 굽은 어머니, 그 다음에 면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는 동생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병신 오리, 고구마 뒤주, 매주 이런 방이요. 화자가 이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 감정 표현이 없어요. 감정 표현이 없어요. 근데 어떤 감정일까? 이거지. 안타까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연민의 감정이 하나 가득이겠지. 왜? 아버지, 엄마, 동생이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당연하지. 근데 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담담한 어조. 이게 절제되어 있는 거예요, 절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결국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가난입니다. 가난.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 시가 쓰여진 시기가 70년대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당연히 농촌이잖아요. 정부가, 국가가 도시화 산업화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농촌이 가난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정책으로 인해 농촌은 정말 비난하고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청자가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평서형의 진술들, 의문문, 명령문, 청의문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담담하면서도 독백적 어조라고 쓴 거예요. 글자가 많이 뭉개져 죄송합니다. 독백적 어조 다시 쓸게요. 죄송합니다. 글자를 왜 이렇게 못 쓸까요? 독백적 어조. 네. 정돈이 좀 되셨죠, 여러분들? 고향의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제법 이제 문제들이 어려워져서 오답률이 좀 높아요. 문제가 어려워진 건지 다른 상황이 있는 건지. 43, 44, 45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수능 국어 문제의 제일 마지막 즈음의 문제예요. 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지나가는 행인의 손을 잡으면 따뜻하리라. 이해되시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판단되세요? 그 근거가 얘입니다. 귀향이란 말을 어설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이 마당의 집은 시적 화자가 살았던 집이에요. 익숙한 공간이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귀향이란 말을 어설퍼하고 있는 거예요. 어설퍼하다라는 말인데요. 자, 여기 어설프다라는 말이 하는 일이 몸에 익지 아니하여 익숙하지 못하고 엉성하고 거친 데가 있다. 요약하면 익숙하지 못하다 할 뜻이에요. 익숙하지 못하니까 낯설다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선생님 말 이해했습니까?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가며 익숙하지 못한 느낌을 받고 있다. 익숙하지 못한 낯선으로 교체를 한 거예요. 타당하네요. 1번이 정답. 가의 화자는 아직도 수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이거 둘 다 틀렸죠. 말도 안 되죠.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하며 좌절하고 있고 전혀 그런 내용 없어요.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기다. 그런 내용 없어요. 2, 3번 너무 쉽고요. 4번 가의 화자는 또 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통해라는 말 뒤에 쉼표니까 여기 통해라는 말 뒤에 요 말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떠돌아다닌다의 의미, 공장 노동자로 지내는 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이 말들은 전체적으로 틀린 말들이에요. 우리 좀 이따가 뒤에 어휘에서 무상함이라는 단어, 무상하다라는 단어 좀 이해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아니 그런 얘기 아니야. 고향 잃어버렸다는 얘기하는 거야.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아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버지 동생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43번의 정답 1번. 근데 이 문제의 43번 문제의 정답률이 살벌해요. 제가 숫자 기억을 잘못해서. 얘가 68%예요. 정답률이요. 메가스터디 집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틀렸죠. 어려웠나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이상해요. 자, 44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옆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보면서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기억. 타당하겠죠. 니은.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서리적으로 드러낸다. 당연하겠죠. 디귿.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을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서름을, 지금 이 장꾼들의 서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셨습니까? 우리 고향을. 장꾼들의 서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독백조로 토로한다는 말도 잘못됐죠, 여러분들. 화자가 장꾼들을 청자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대화의 어조, 대화하는 어조잖아요.
여기 독백조라는 말은 독백의 어조라는 말을 줄인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 조라는 말을 이따 사전에서 볼 거예요. 중요한 말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독백의 어조의 준말로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리을, 가족이 일원이면서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네, 리을 부분에 가족을 객관화해서 이건 아마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해서 이게 자신의 가족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만을 이렇게 본다의 뜻이 아닐 거예요. 당시에 농촌의 대다수가 이러이러하였다라는 뜻으로 객관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여하간 객관화하고 있는 건 분명한 상황인 거죠. 5번 미음인데요. 썰렁한 집안의 정육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타당. 정서를 간접하는 거지. 45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하는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하더라.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미지화된다, 상징된다. 비슷한 단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있기도 한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된다. 이문열 소설가가 쓴 소설 가운데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제목만으로도 막 가슴이 아픈 소설이 있어요. 귀향은 미안의 형태로 남게 된다라는 문제. 이 보기 내용을 가지고 가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1번 보세요.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인집 늙은이가 화자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조금 전에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라고 탄식한 건 화자고요. 주인집 늙은이가 공연히 눈물 지우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화자의 슬픔에 주인집 늙은이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벌써 잘못됐죠.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뭔 개소리인가요? 여기 뒤에 요 말은 완전히 가작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잖아요. 글쎄 모르겠어. 내 관점에서는 정말 쉬운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쉬웠어요. 앞절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으로 이 말도 좀 이상해. 근데 뒷절은 완전히 틀린 말이야. 근데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 틀렸어. 근데 이 문제의 정답률이요 42%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45문항을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야. 여기를 뒷부분이니까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다 찍었다 이 얘기겠죠. 좋게 이해를 해보자면. 알아들으세요?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것이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요. 이 뒷부분은 안 읽은 거야. 앞절만 이해하고 뒷절은 이해를 안 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시간의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읽기가 아예 자기도 모르게 선택지를 앞절만 읽고 뒷절을 이해를 안 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혹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앞절 이해하고 뒷절 대충대충 넘어가는. 이거 심각합니다.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요, 문장. 이거 쉽잖아요.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다. 이게 어떻게 가의 시랑 연결이 돼요? 가의 사실과 어디가 부합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적혀 있는 거잖아요. 이 1번 선택지가 이렇게 쉬운데 이걸 그냥 지나치다니. 정답률이 42%라니.
말도 안 됩니다. 어휘 공부 좀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리라가 있었는데 빨간 펜으로 할게요. 이 리라가 화자의 추측을 드러내는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 다짐, 그래서 의지를 드러낼 때가 있고요. 자, 우리 본문에 이 리라가 있었는데 반문하는 뜻의 서리법을 만들어요. 이 경우에 서리법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상대편의 의향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고향 앞에서에서는 반문의 뜻이었죠. 예. 그 다음 어설프다의 뜻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단어의 근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해얼음도 알아두세요. 이게 요즘에는 안 쓰는 말. 해걸음의 사투리인데 이게 뜻이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혹은 그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한자는 30.3cm 정도. 뒤주, 일당. 자, 그 다음에 이로 가서 전락. 여기 무상하다 여기 있네요.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무상하다. 모든 것이 덧없다.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하는 데가 있다. 요 뜻. 덧없다니까 또 덧없다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밑에 풀어놨는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이 매우 빠르다의 뜻도 있지만요. 요 두 번째 뜻. 보람이나 쓸모가 없이 헛되고 허전하다의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무상하다, 덧없다, 동의어처럼 이해해 주시고요. 결국엔 뜻이 헛되고 허전하다. 꼭 알아두세요. 계속 나오긴 나올 거예요.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독백조 있다. 독백 플러스 조인데 이 조가 뭐 이런 말이 있어. 근데 우리 본문 속에서 사용된 뜻은요. 여기 있네요. 의존명사로요. 말투나 태도를 의미하는 말. 그러니까 어조의 뜻으로 사용이 됐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말에서 자 여기 표상이라는 말이요. 상, 형상으로 표현하다 인데요. 여기 이 뜻이 제일 기본이야.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다, 드러내다 이 뜻이야. 그래서 문학은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 재생된 것,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심상, 이미지. 2번 뜻, 3번 뜻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2번 뜻은 고스란히 상징이라는 뜻이 돼요. 상징하다의 뜻이 돼요. 3번 뜻은 이미지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제 말 알아두셨죠? 두 개의 뜻이 다 사용이 되니까 표상이라는 단어는 문제 중에 툭하면 사용이 됩니다. 표상하다, 상징하다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이 돼요. 이상적,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알아두셔야죠. 미완, 궁핍하다 등등.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해서 화자의 정서 태도를 구체화해서 어조는 문법적 요소로 판단하는 경우, 내용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계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을 정돈을 했고요. 기출문제를 3세트 정도를 했는데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갔죠,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서정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시고요. 앞으로도 시를 이해할 때 지금 오늘 공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분석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좀 잘 차분하게 잘 좀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번 수업은 이제 이미지, 대상 분석을 하는 부분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다음번 수업에 또 봅시다, 여러분들. 자료 미리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 예습해 주시고요. 아, 오늘은 과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제 꼭 공부하셔서 과제를 하셔야 독백, 대화, 말을 건네는 방식, 혼잣말하는 방식, 대화 적어줘, 독백 적어줘 요것들이 기출문제 안에서 좀 정돈이 될 거니까 과제를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과제를 하고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댓글로 응대를 해드리던 아니면 너무 질문이 많으면 과제를 제가 영상을 하나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게시판에 댓글을 이용해서 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